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22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폴 애킨스가 미국 SEC 신임 위원장으로 정식 취임하면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폴 애킨스의 인준 절차 이후에 약 12일 만에 정식 취임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 애킨스는 차기 위원장으로 정식 임명이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수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의회와 그리고 CFTC 그리고 미국 SEC 내부 직원들과 협력을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XRP를 포함해서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관련 현물 ETF 신청서들이 폴 애킨스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고 또 리플 소송과 관련한 투표 절차들도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취임은 미국 SEC의 암호화폐 관련 일들이 앞으로 더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예고했던 대로 XRP 무기한 선물을 공식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XRP 상품에 대한 관심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XRP 상품의 인기와는 다르게 리플이 은행의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라이센스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인가를 통해서 전통 금융기관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금융 쪽으로 펀드멘탈이 특화된 리플이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존 디튼 변호사도 의아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소송의 종료를 통해서 리플이 미국 내에서 기관 대상 사업이 가능해지게 되면 그때 은행 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리플이라는 회사가 전면으로 나서지 않아도 리플이 인수한 히든로드 등의 기업을 통해서 그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리플을 중심으로 자회사 형식의 기업들이 은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리플의 구체적인 플랜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소송의 종료 이후에 리플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리플의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금융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것은 리플의 파트너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와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디지털 어센스 그룹 임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XRP에만 집중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XRP가 글로벌 결제 연결의 중심 통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전통 금융 네트워크와 그리고 아마존, 구글, 테슬라, 애플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하나의 허브인 XRP 레저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XRP의 기술의 잠재력과 그리고 규제 해소 이후에 궁극에는 XRP가 국경과 산업을 넘는 결제를 중개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XRP 투자자분들이 모두 기대하는 부분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리플을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또 다양한 호재들이 결국에는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계속적인 응원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에너지 비용도 낮아지고 식품 가격도 뚜렷하게 내려갔다. 그 외에 대부분의 물가가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사실 그 속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준이 약 2년간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양적 긴축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따라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해서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내고 있지 않은 것은 인플레이션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치로 삼고 있는 그 퍼센티지에 아직 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데이터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또 이 관세 정책이 현재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연준이 자칫하면 행정부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더 촉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경기 둔화의 가능성을 함께 판단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드만삭스와 경제학자 피터 시프가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과 그리고 경제 둔화가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달러 가치가 10%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와 함께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는 계획이 달러 약세와 비트코인 채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결국에는 통화 붕괴는 결국 암호화폐 투자 증가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경기 둔화가 되면 과연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처럼 위험 자산이 투자 항목을 대체 투자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아직 암호화폐는 그 단계까지 갈 정도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경기가 좋고 또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힘을 실어 주어야 그래서 흥행하고 암호화폐 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또 여론을 얼마나 악화시킬지 본인 스스로가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얼마나 주변국들과 협력적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마무리 짓느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빨리 개선시키느냐가 결국에는 거시경제와 투자시장에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XRP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